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이거 주식시장의 거의 과학 같은 농담이죠. 네, 농담인데 웃을 수가 없는. 맞아요. 시장 전체는 분명 오르는 것 같은데 왜 내 계좌만 파란불일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주식은 너무 빨리 팔아버린대요. 근데 손실이 난 주식은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결국 모든 원인이 우리의 감정 그리고 심리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강력한 도구, 인공지능 AI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AI가 우리의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구체적인 AI 활용법도 있고 월스트리트의 성공 사례, 그리고 반대로 AI 투자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뉴스 보도까지 정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양쪽을 다 봐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AI를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고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월스트리트 분석팀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막연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엘 카너먼의 연구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이익과 손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3천만 원을 받는 것과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받지만 20% 확률로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이 둘 중에 고르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라면 그냥 확실한 3천만 원을 택할 것 같아요. 괜히 모험했다가 아무것도 못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선택합니다. 이익 앞에서는 위험을 피하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바꿔볼게요. 확실하게 3천만 원 벌금을 내는 것과 80% 확률로 4천만 원 벌금을 내지만 20% 확률로 벌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것. 이 둘 중에서는요? 이건 좀 다른데요. 20% 확률이라도 벌금을 안 낼 수 있다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손실 앞에서는 어떻게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20%의 희망에 모든 걸 거는, 즉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손실을 확정짓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군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겠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처분 효과, 영어로는 disposition effect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처분 효과. 네, 10% 수익이 나면 이것이라도 확실히 챙기자는 마음에 냉큼 팔아버려서 더 큰 상승을 놓치고요. 반대로 10% 손실이 나면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본전만 오면 판다고 버티다가 더 큰 하락을 맞는 거죠. 정말 뼈 아픈데요.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 100만 원을 벌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AI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AI는 10% 손실이 나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숫자면 보니까. 네, 보내주신 뉴스 보도 하나를 보니까 시장이 급락할 때도 AI는 미리 정해진 데이터랑 원칙에 따라서 정말 냉철하게 손절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나스닥이 한 달 동안 12% 넘게 폭락했을 때 인간이었다면 공포에 질려서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AI는 손실을 5% 수준에서 막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락장에서도 수시로 종목을 교체하면서 오히려 수익을 내기도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죠. 결국 AI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고 원칙에 기반한 매매를 실행하는 최고의 조수인 셈이 돼요. 맞습니다. 조수 혹은 나만의 분석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4개의 AI 분석팀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해주는 만능 AI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 분야에 특화된 도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팀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투자를 할지 방향을 정하는 전략기획본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인데 사실 이게 제일 막막한 단계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회사는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오니까요. 네, 맞아요. 투자의 시작은 앞으로 돈이 어디로 몰릴까?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때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하면 특정 산업의 전체 지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산업의 지도요? 네, 제가 실제로 자주 쓰는 3단계 프롬프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즘 가장 뜨거운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알아본다고 해보죠. 아주 좋은 예시네요. 첫 번째 단계는 밸류체인 분해입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AI 반도체 생산 공정을 설계, 즉 패블리스, 그리고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후공정인 패키징, 이런 핵심 단계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주요 기술과 대표적인 기업들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 아, 그렇게 하면 일단 전체적인 구조랑 주요 플레이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 그림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옥석을 가려야 할 텐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병목 지점 탐색. 병목 지점?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방금 정리한 밸류체인 중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거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병목 공정은 어디야? 그리고 그 공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와, 그럼 다들 엔비디아만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뒤에서 엔비디아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패티징 기술을 독점한 그런 숨은 강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병목 공정을 찾아내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하네요. 남들이 다 보는 곳이 아니라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를 찾아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유망한 기업을 찾았다고 해도 AI한테 그 기업의 약점을 물어보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상식적인 수준의 리스크만 나열해주지 않나요? 뭐 경쟁 심화나 경기 둔화 같은 것들이요? 네, 보통 그렇죠. 정말 그 기업에만 해당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게 하려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더 구체화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 리스크 점검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약점을 알려줘라고 하면 당연히 뻔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렇죠. 프롬프트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방금 찾아낸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 기업의 경쟁사 CEO라고 가정하고 이 기업을 공격할 가장 치명적인 약점 3가지를 신랄하게 비판해줘. 와, 역할을 부여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관점을 지정해주면 AI는 훨씬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막연한 감이 아니라 단단한 논리로 무장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계획도 세웠고 유망한 아이디어도 찾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내 생각에 내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확증 편향. 네, 이 분석이 완벽하다는 확신에 차서 반대 의견은 들리지도 않는 거죠. 두 번째 팀인 현장조사본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투자의 성패는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에 달려 있으니까요. 퍼플렉시티나 제미나이처럼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에서 가져와 분석해주는 AI들이 바로 현장조사본부의 핵심 요원들입니다. 네, 이걸로 아주 유용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 캘린더 자동화인데요. 매번 FOMC 회의록 공개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같은 중요한 경제 지표를 일일이 챙기기가 정말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깜빡 잊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이 출렁이면 그때서야 오늘 발표가 있었구나 하고 당황할 때가 많죠.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investing.com 같은 경제 정보 사이트의 캘린더에 들어가서요. 미국, 유로존, 중국처럼 중요한 국가만 필터링하고 중요도도 별 3개짜리 가장 높은 것만 선택합니다. 네? 그 목록 전체를 복사해서 제미나이에게 붙여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정들을 내 구글 캘린더에 다음 달까지 한 번에 등록해줘.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오늘 예정된 일정을 요약해서 브리핑해줘. 이렇게 설정해두면 더 이상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허둥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캘린더에 등록만 해두면 AI가 단순히 오늘 CPI 발표 있음이라고만 알려주나요? 아니면 지난달 수치는 얼마였고 시장 예측치는 얼마인데 만약 이것보다 높게 나오면 기술주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식의 맥락까지 브리핑해주게 만들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프롬프트에
발표될 지표의 이전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함께 알려주고 예상치와 다를 경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시나리오를 간략히 덧붙여줘 라고 추가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브리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AI를 그냥 쓰는 것과 잘 쓰는 것의 차이죠. 또 중요한 뉴스를 분석할 때도 유용한 기법이 있습니다. 보통 AI에게 기사를 요약해달라고 하면 너무 짧게 줄여주다가 핵심 디테일이 사라질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원문을 다시 찾아보게 되죠. 그럴 땐 자료에 나온 정보 밀도 연쇄, 체인 오브 덴시티라는 기법을 써보세요. 정보 밀도 연세요? 네.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이 기사를 5단계에 걸쳐서 요약해줘. 첫 요약은 한 문장으로 하고 각 다음 단계마다 이전 요약에서 빠졌던 중요한 정보나 수치 3개에서 6개 정도를 추가해서 문장의 정보 밀도를 점차 높여줘. 아, 단계별로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사의 핵심 골자부터 세부 내용까지 단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뉴스가 내가 투자한 A 기업에 미칠 영향은 같은 후속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실행 계획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심지어 깊이 있게 가공하는 법까지 알았네요. 그런데 이런 뉴스나 질적 정보 말고 투자자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건 역시 숫자, 바로 차트와 재무제표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제일 어렵죠. 이 숫자 더미는 AI로 어떻게 파헤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팀, 데이터 분석 본부의 역할이겠군요. 네, 가장 골치 아프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다루는 팀이죠. 복잡한 차트와 수백 페이지짜리 재무제표, 이제 직접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요? 먼저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부터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HTS에서 관심 있는 종목의 최근 1, 2년치 일봉 데이터를 다운받으세요. 여기에는 이동평균선, RSI, MACD 같은 보조 지표들이 포함되어야겠죠. 이걸 CSV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구글 시트에 업로드합니다. 네, 업로드하고 그리고 제미나이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솔직히 좀 무서운데요. 1시간 넘게 실험해야 할 분석을 AI가 순식간에 해준다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 완전히 블랙박스잖아요. AI가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알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믿고 재소정한 돈을 투자하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석해줘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을 모두 찾아주고 그때마다 이후 20일간의 주가 등락률을 계산해줘. 또 RSI 지표가 70을 넘었을 때와 30 아래로 떨어졌을 때의 주가 움직임도 분석해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고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하고 각 전략의 예상 승률과 손익비를 계산해줘. 와, 엄청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1시간 걸릴 분석을 30초 만에 끝내면서도 그 논리적 근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아, AI가 내린 결론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게 해서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재무 분석도 마찬가지인가요?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본 지표 중 하나인 ROE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듀퐁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듀퐁 분석이요? 네. AI에게 이 회사의 최근 3년간 ROE를 듀퐁 분석으로 분해해서 설명해줘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례를 보면 두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둘 다 ROE가 20%로 똑같아 보였죠. 그럼 그냥 보면 똑같이 좋은 회사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AI로 듀퐁 분석을 돌려보니까 한 곳은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로 높은 마진을 남겨서 달성한 아주 건강한 ROE였던 반면 다른 한 곳은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다 쓴 빚잔치로 수치를 부풀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겉은 같아도 속은 완전히 다른 회사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AI는 이런 속살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실시간 정보를 분석하고 복잡한 데이터까지 파헤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4번째 팀이 남아있네요. 감사 및 검증본부. 모든 분석을 마쳤는데 또 뭘 검증한다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저 자신을요? 네,
모든 분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느새 자기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져서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죠. 바로 그 확신이 혹시 확증 편향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의심해보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 이때 노트북 LM이나 시스템 2 사고 프롬프트가 아주 유용합니다. 노트북 LM은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찾는다는 점이 특이하던데요. 그게 왜 장점이죠? AI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신뢰도가 높군요. 그렇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최신 증권사 리포트 10개를 전부 노트북 LM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업로드된 모든 리포트를 교차 분석해서 새 기업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나 기회 요인을 찾아줘. 그렇게 교차 분석을 시키면 뭐가 나오나요? 각각의 리포트만 읽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를 찾아줍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냉각 방식 변화가 삼성전자 HBM 사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전문가 수준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편향을 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시스템 2 사고 프롬프트는 뭔가요? 데니엘 카너먼이 말한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인 시스템 1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느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강제로요? 네. 자신의 최종 투자 시나리오를 AI에게 주고 최고 리스크 책임자의 CRO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세요. 당신은 내 계획에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비판적인 리스크 매니저다. 첫째, 내 결론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정 5가지를 뽑아줘. 둘째, 그 가정들이 틀릴 수 있는 반대 해석이나 시나리오를 3가지 이상 제시해줘. 셋째, 이 모든 판단 과정에서 내가 놓치고 있을 만한 감정적 실수나 심리적 편향 3가지를 지적해줘. 와, 일부러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뜨거운 감정적 확신을 차가운 데이터 기반의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시스템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AI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AI 투자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AI는 마법의 수정 구슬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여러 AI 모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모의 투자를 시켰더니 모델마다 수익률도 제각각이고 선호하는 종목도 달랐습니다. 즉, AI 나름의 편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AI도 편향이 있군요. 네. 예를 들어 대부분의 AI 모델이 공통적으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건 AI가 학습한 과거 데이터에서 그런 주식들이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통할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말이죠. 딥시크 같은 모델이 높은 수익을 내는 동안 제미나이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걸 보면 어떤 AI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AI는 철저히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이벤트에는 아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 과거에 없던 일에는 대응을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추천했다고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강력한 보조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조도구? 네. 데이터 수집과 분석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은 AI에게 맡기되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는 처분 효과 같은 인간의 감정적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 네, 그게 첫 번째였죠. 둘째, 막연하게 AI를 쓰는 게 아니라 전략 기획, 현장 조사, 데이터 분석, 최종 검증의 4단계로 나만의 AI 분석팀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모든 분석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리스크 매니저 프롬프트를 통해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검증하는 안전장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몇 개 찾아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주변에서 온갖 이야기가 들려올 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투자 계획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단단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은 대부분 주식시장, 즉 상장 기업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AI 분석 도구들을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AI가 미래의 유망 산업과 차세대 거대 기업을 예측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같은 개인의 투자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